이제 갈게요. 자, 님들, 우리는 지금 수능 완성 186페이지에 형법 관련 지문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고1 구모에 나왔던 내용이죠. 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안녕, 하나. 잠시만. 하은이도 앉아서 요거 하나 들읍시다. 수능 완성 가져왔죠? 일단, 예, 앉으세요. 응. 잠시만요. 아니에요. 부산해고가 그렇지 뭐. 부산해고 1학년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수능 완성이라서 수능 완성 가볼게요. 자, 독서 수업 하나 듣고 갑시다, 하나. 네. 형법상 가실 제목은 186페이지. 화면이 안 보여? 써. 타이밍 딱 좋게 왔네. 음, 정원이랑 하은이 둘 다. 이제 보이나요? 이렇게 좀 잘 보일 거예요. 음. 제목, 형법상 가시. 그 옆에 그 포스트잇 쓰세요. 네. 이거 포스트잇이에요, 이거 큰 거. 정원이도 이거 가져가서 쓰세요, 나중에. 형법상 가실의 개념과. 전 이 지문 수능에 나올 확률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실의 개념과 과실범 처벌의 기준. 일문단. 자, 얘들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성과 유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구성 요건이란, 자, 구성 요건이란 형법상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끊고, 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건. 얘들아, 이 문단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경우를 저희가 고의라고 하고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서 추돌 사고를 내면, 자, 요거는 보복 운전인 케이스는 고의죠. 수면 부적으로 졸음 운전을 한 케이스는, 자, 과실입니다. 고의는 의도적 규범 불복종에 해당하죠. 근데 과실은요, 불법성 책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재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기도 한다.
정도 체크. 자, 여기까지 끊고 고의와 가실의 비교 및 가실범의 처벌 규정. 자, 3문단. 형법 제14조는 가실 개념 요소를 주의를 게을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과실의 개념 요소 중에서 주의를 게을리함.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 그래서 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의 침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달리 말하면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가실범의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에 있다. 따라서 자, 가실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예시로, 자, 이 주의 의무 규정 확인 예시로 도로교통법 31종 1항을 던지고요. 자, 이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으로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을 명시합니다. 자, 그래서,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 못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감속을 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람을 다치면 과실법다. 음, 내가 막 정원이 까는 거 듣고 싶으면 들으시면 돼요. 자, 과실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까지 끊고. 자, 과실의 개념 중 주의를 게을리함의 의미와 이. 그다음에 사문단. 자, 한 편 나오지. 한 편 나오면 이제 앞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지만 다른 케이스가 있다던가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렇죠. 법문에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개념을 통해서 이 개념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요구하는 일정 주의 의무가 있음을 밝혔지만 수준과 정도에 대해서 표준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명시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대한 견해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이 있다. 여기까지 끊고 과실의 개념 중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 의미와 표준. 부산일보 1학년 학생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일보가 사람 여럿 잡네요. 오문단. 객관설은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의무 위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견해.
평균인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이죠. 일단 땡길게요. 어이, 야, 마! 내 말 좀 들어라. 그렇지. 이는 주의 의무의 척도가 추상적 객관적이었다는 걸 전제한다. 그래서 가실 유무와 가실 경중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구체적 사정이 아니라 일반적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단 나오면 예외 상황이 있죠. 의료나 운전같이 전문화된 업무와 관련 행위는 동일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한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는다. 또 반면 나오죠. 이번에는 주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 자, 같은 말 행위자 표준설. 평균인 표준설이냐 행위자 표준설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고요. 귀책의 근거가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에 있기 때문에 자, 주의 의무의 척도도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하는 구체적 과실의 상정. 법규범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 한편 또 나오지. 다른 이야기 나오겠지. 절충설 나오죠. 주의 의무 정도에 대해서 일반인을 표준으로 삼을 때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이중 표준설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는 평균인 표준설을 따릅니다. 요걸 끊고. 주의 의무 표준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자, 그래서 평균인 표준설은, 자, 법규범의 선도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 영역에서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정형화 표준화되어 적용되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장점이 있었고요. 그 뒤에 하지만 나오죠. 장점 뒤에 하지만 나오니까 뒤에는 단점이 나오겠지. 자, 하지만 나오고 마지막 서술어를 확인해 보면 바로 어렵게 만든다. 그 내용 보면은 사회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한다.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예민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교통, 의료, 건설, 공장, 원자력. 그래서 이런 거는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유용성 있는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지만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고요. 일반적 주의 의무를 적용한다면 자, 이런 적용하면 예감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중단한 시설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서 사회 전체가 정체될 수 있다. 그래서 예시로 자, 자동차 교통, 의료 건설, 원자력 발전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서 이런 결과를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평균인 표준설의 장점과 한계. 자, 칠문단.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가 나왔다는 건 이게 정체될 수 있어서, 다른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그래서 과실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허용된 위험이다. 허용된 위험은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을 수 없다. 자, 그 예시로 도로교통법이나 의료법 같은 그 위험 발생 빈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
자,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기준의 명문화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했는지에 따라 구성 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 구성 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되는 게 중요한 까닭은 뭐죠? 우리 일문단에 있었지. 가실인지 고의범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가실범, 고의범 구분하는 과정의 과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 자, 갑시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는, 자, 어,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러한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서 행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으면, 요거는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 행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으면 주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까지 끊고. 내용 그렇게 없어가지고 필기가 그렇게 많진 않겠죠? 까지 끊고. 주의 의무를, 주의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허용된 위험이로. 네. 있어요. 편하게 쓰세요. 근데 찾는 건 너의 일이야. 음, 충전됩니까? 네. 자, 그럼 진짜를 해볼까요? 내 거야. 저거 써. 아, 그거 써. 아, 넌 그거 써야 된다 그랬지. 한이는 새 거 써보고 싶을 거야. 어제 못 썼잖아. 이게 3회지? 자, 1문단부터 가볼게요. 음. 자,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죠. 님들 1학년 학생들은 모의고사에서 했지만 구성 요건, 위법성, 유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구성 요건에서 구성 요건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범죄라고 성립된 후에 위법성도 성립이 되고 유체성도 성립됐을 때 완벽하게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건 그리고 위법성, 유체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과실인지 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을 잘 봐야 되는데 구성 요건이란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시를 해놓는 거.
자, 이 문단. 여기서 우리가 고의와 가실이 나오는데요. 고의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하는 경우. 이래도 아직 선생님 손목 멀쩡한 낮이라고 글자가 좀 멀쩡하지. 저녁 수업 어제 하신 분, 정원아, 글자 날라가가지고 힘들었지? 아니라고 해야지, 마. 그래도가 아니고. 자, 알고. 자,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경우. 자, 가실은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안 오십시오. 지금. 넌 할 거 다 하고 가. 왜? 아니, 30분. 잠시만. 자, 마저 적을게요.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 그러니까, 얘들아, 고의와 과실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와 몰랐더라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의니까 의도적이고요. 과실은 의도적이지 않지만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 부정 뭔지 알지? 능력 부정. 못 부정이 쓰인 겁니다. 못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복 운전은 고의였지. 근데 운적이 뭐지? 운전. Sorry. 수면 부적으로 졸음 운전을 했다. 그러니까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학원을 안 왔어. 그냥 쬐어. 이거는 고의야. 근데 학원을 왔어. 근데 수면 부족으로 정원이가 잤어. 저거는 과실이라는 거야. 고의도 고의 범위고 과실도 과실 범위이기 때문에 둘 다 죄를 지은 건 맞아요. 정원아. 음. 과거의 행위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처럼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다? 과실이다. 음. 과실은 자, 의도적인 규범 불복종이고요. sorry. 고의는요. 과실은
자, 불법성이나 책임이 약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의범만 처벌한다.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과실범도 처벌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았어. 근데 시험 기간에 너무 잠이 와서 졸았어. 내가 이해가 좀 돼. 요거는 이제 그냥 과실범이야. 과실범 처벌 안 해. 근데 고3이야. 처벌해. 맞지? 특별 규정 고3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내일 모레 수능이거든. 죄송합니다. 지금 수능에 시옷도 말하면 안 되는 시기인데. 자, 3문단. 종강 한 달 안 남았다. 이제 고3 종강 딱 한 달 남았네, 정확하게는. 다 할 수 있다, 얘들아. 자, 형법 제14조에 과실범 개념 요소가 등장하죠. 아, 다행이다. 나 이렇게 형법 볼 때마다 진짜 다행이다 싶어. 나 민법만 공부하면 되거든. 아, 형법 진짜 나랑 안 맞아. 의도 자꾸 찾으래. 음. 자, 그래서 가시범 개념 요소가 뭐가 나오냐면 주의를 게을리함. 그러니까 뭐냐? 고3이 주무십니다. 맞지? 근데 고3이 주무시는데 과실이죠. 과실인데 얘가 진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해서 어제 2시간밖에 못 자서 잠깐 아야. 진짜 너무 심하게 박았어, 방금. 씨, 여기 튀어나온데 박은 것 같아. 깜짝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고3이야. 이 새끼 공부 안 했어. 분명히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이러고서 일어나도 안 해. 야! 야! 불렀는데 안 일어나. 이건 뭐야? 가실범이라고 하기에는 가실범이긴 하지만 괘씸해. 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 그래서 몸개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행위자가 요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노 했더니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 같은 말로 주의 의무 불이행. 아까 선생님 예시로 든 거에서는 내가 잠을 깨려고 노력했으면 주의 의무를 이행한 거고요. 잠을 깨려고 노력조차 할 생각 없이 그냥 물론 잘랭 피곤행 이거는 주의 의무 불이행이다. 이거는 괘씸죄다. 이겁니다. 아, 제가 지금 색깔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밝으니까 잘 안 보이죠? 정원아 불 껍데기 봐봐. 봐요? 좀 괜찮지 아직? 쓸만하지? 아니 네 책을 봐야지.
쓸 수 있겠나? 그치? 자, 그래서, 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 침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자기 요거 때문에, 자, 예견 가능했어야 하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거 주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법익 침해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실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른 말로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 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실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실범 성립 X 적을게요, 따로. 자, 이 케이스는 자, 주의 의무 다 해도 결과 발생 인정. 그렇다면 가실범의 성립 요건은 가실범의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에 있다. 가실범 성립 요건.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 규정 확인 필요. 예로 도로교통법 예를 들지. 도로교통법에서 자, 주의 의무를 가파른 길에서 속도 줄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쏘리. 내리막을 안 적었네. 가파른 길 내리막. 이 케이스는 운전자에게 서행 의무가 있다. 근데 감속하지 않으면 요거 과실범이다. 고의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문단 한 편. 자, 법문에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우리 여기 그 과실범의 개념에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점점점 딥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보입니까? 문장 구성을 잘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치든 학교 시험을 치든 시험을 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해? 너희가 이걸 다, 지문을 다 읽었어. 근데 문단 구성을 너희가 파악을 하면 문제가 빨리 풀려. 근데 문단 구성 자체가 파악이 안 되면 이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왜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구분이 안 가. 위에서 이런 베이스를 쌓았기 때문에 밑에서 이게 튀어나오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급하면 문제를 보고 끼워 맞춰서 풀어야 되지만 이미 너희가 다양한 문단의 구성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며 끼워 맞춰서 풀기도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맞아 가볼게.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줄. 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사회생활에서도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다. 근데 이 주의 의무의 표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썰이 세 개가 나와. 자, 이 표준의 썰을 객관썰, 주관썰, 절충썰이 있다. 그래서 오문단에서는 객관설을 먼저 이야기한다. 자, 객관설은 같은 말로 평균인 표준썰이고요. 자, 요거는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질하지 않다면, 맞지? 그러니까 하누리만큼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면, 걔 5세야. 5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주의 의무가 없어, 얘들아. 걔는 주의 의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 필요 없잖아. 아, 있기는 있는데, 아이, 필요는 있지 않어. 근데 막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옆에 붙어가지고, 길 건너면, 지금 차가 와. 저 봐, 괴물 달려오잖아.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우리 알아서 참을 줄 알잖아. 맞지? 차를 보고 피하는 것도 주의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님들. 자, 그러니까. 근데 애기들은 차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의 의무가 없다는 거야. 안 보여, 걔들 눈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신 봐줘야 돼. 그치? 너가 어릴 때도 그런 거 안 보였잖아. 나이가 드니까 보이는 거거든. 자, 에휴, 주의 능력을 어느 세월에 인간 되겠나? 하늘이요. 아직 오세요. 기준으로 하여. 물론 본인은 본인이 행님하라고 우깁니다. 음, 막 야채 먹기 싫어하면 하늘이 행님인데 이러면 먹어. 귀엽지? 음. 위반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경우. 이 객관설의 전제가 있어요. 주의 의무 척도가 추상적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과실 유무와 경중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사정이 아니고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자, 근데 뭐는 아니고 전문화된 업무, 음, 동일 업무 직종 종사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관썰, 같은 말 행위자 표준썰. 요거는 자, 행위자의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그래서 우리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자, 이건 주관설이죠. 기책의 근거가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에 있고요. 주의 의무의 척도를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 구체적 과실을 상정한다 그러죠. 자, 전제는요. 법 규범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이거 누가 그랬더라? 로직이 그랬나? 네. 갑자기 치고 들어오세요. 누가 이런 비슷한 말 하지 않았니? 개인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시면 로직 아니었나? 뭐 앞에 뭐가 그냥 일단 그렇게 법과 개인이 있다면 개인이 더 중요하다. 법과 개인 중에서. 물치랑 어, 네. 로직이 그랬잖아. 아이씨, 오늘 지금 기억력처럼. 자, 볼게요. 야, 쟤 때문에 공부하고 있어, 쟤 때문에.
이놈 새끼. 자, 마저 가볼게요. 어디 갔지? 법규범위? 음, 음, 주관설 했고, 법규범위, 전제, 절충설 할 차례구만. Sorry. 절충설 가볼게요. 주의 의무 정도에 대해서 절충설은, 자, 이중표준설이고, 주의 의무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삼되,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우리나라는, 자, 이 세 개 중에서, 자, 어디 갔노? 평균인 표준설. 요게 우리나라가 따르는 거죠. 그렇지. 오문단 저 첫 번째 줄에다가 내가 옆에 우리나라 추가로 적은 거 보이십니까? 아, 됐나요? 자, 인문단 가볼게요. 평균인 표준설은 법규범의 선도적 예반적 기능을 강화하고요. 자, 갑자기 평균인 표준설이 나온 이유가 뭐야? 그렇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화살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 냈지만 죄송해요. 헤드가 켜지지가 않아. 확대가 안 돼서. 오케이? 우리 비밀인데 학생 1학년 학생들은 저 때문에 색연필을 샀다고. 아, 2학년 학생. 학산 2학년, 회화 2학년은 저 때문에 다양한 색이 섞여 있는 색연필을. 색연필 한 자리에 색깔 여러 개 있는 거 있잖아. 그 화살표 하려고 그걸 샀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고 썸을 내더라. 자, 맞아 가볼게. 그래서, 장점. 법규범의 선도적 예방적 기능 강화. 그러니까 예방을 한다 이거죠. 선도부 해봤지? 그 선도부 할 때 선도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한 영역. 아, 교통사고 같은 거 있잖아, 왜. 자, 이런 데서는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정형화, 표준화합니다. 장점은 그래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한계. 사회 구성원들에게 예민하게 만든다 이거지. 어, 일상생활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게 함. 이제 고3은 아시죠? 저랑 이야기할 때 남다른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아직 고1 애들 잘 모르거든. 막 알려주고 싶지 않나, 정원아. 자, 갈 때쯤 돼서 수능을 쳐. 자, 일상생활에서 어디 갔나?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뭐이런 이 한 개의 예시로 뭐 예를 들면 자, 교통, 의료, 건설, 공장, 원자력. 이런 케이스에 자, 일반적 주요 업무를 적용하면 예견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중단해버리든 시설을 제거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다.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과실주의 의무 범위 제한하기 위한 허용된 명. 자,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거는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뭐뭐 했다면 if 가정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보통 법정에서 쟁점이 되는 건 충분히야. 이런 말이 있으면 항상 쟁점이 돼. 그래서 또 요거랑 관련된 지문이 또 있어요.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하지만 이 충분히는 줄 한번 꺼놓고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음, 행위자의 과실 책임은 없다.
뭐 보통은 뭐 도로교통법 이런 데 적용되죠. 의료법. 그래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 요런 데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데 여부에 따라서 구성 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의료법 같은 경우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냐. 여기서 또 충분히 나오죠. 명문화된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법에 정해놓은 거죠. 행위자가 안전조치를 했으면 주의 의무 다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죠. 따라서 뭐는 아니다? 과실범 아니다. 요렇게 됩니다. 네, 이군요. 네? 의료법